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로 좋은 화창한 가을의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특히나 이번 주는 뭐 퐁당퐁당 휴일이 중간중간에 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시장 자체가 막 거래대금도 뭐 크게 터지지도 않고 좀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참 바깥 활동하기는 너무나 좋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번 주는 뭐 이리저리 뭐 왔다 갔다 많이 돌아다녔고, 또 주말에는 이제 뭐 가족들과 뭐 주변 지인들 함께 해서 대부도에 또 놀러 다녀오고 좀 그랬었는데, 자주간 이런 좋은 날씨처럼 주식시장도 매우 좋았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그래도 8월달 급락 이후 8월 중순까지 급격한 반등을 줬고요. 또 8월 중순부터 또 9월 초까지는 또 시장이 이 반등한 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루즈하게 가다가 또 9월 초에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 종목군들의 상승은 대부분 제약바이오와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왔었는데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찍으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6만 전자까지 장중, 잠깐이지만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를 비교하자면 코스닥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차 전지가 꿈틀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투세 관련해서 시장에 고객 예탁금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사실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급락하고 나면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다시 빠지고를 반복합니다. 제 기준에서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의 상승은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없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보통은 이제 터질 때 되면은 유동성, 즉 거래가 활발하게 될 때는 뭔가 주도주가 강하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급격하게 막 밑으로 꼬라박고 막 깨지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어찌 됐건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팍팍 찍어낼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는 점차 해소가 된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LG에너지솔루션 4680 배터리 테슬라 납품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달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금요일 날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소폭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를 탄력받아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박스권 돌파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원통형 배터리 대장주로 움직였던 TCC 스틸이 있는데요. 시가부터 너무 갭이 높지만 않다면은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봐볼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바닥을 탈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밸류가 양극재는 좀 높고, 또 나머지 종목군들도 밸류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 국내 특성상 수급이 몰렸다 하면은 한 방향으로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참 커플링이 요즘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AI가 주도하는 시장 속에서 이 AI 반도체로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고, 중간중간 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도 꽤 보이고요. 또한 이 메타나 테슬라, 또 그 외 팔란티어 같은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AI로 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죠. 그에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폭이 가장 컸던 거는 SK 하이닉스 하나 정도, 나머지 뭐 조금 다 루즈한 흐름에서 좀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전통 레거시를 제외하고 온 디바이스 AI 쪽 일부와 AI 서밋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그 관련해서 이제
버티브 홀딩스가 미국에서 신고가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월요일날 오전에는 또 2차 전지가 매우 뜨거울 수 있죠. 2차 전지 쪽이 테슬라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LG엔솔의 원통형 배터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시가가 높게 출발하고 나서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반도체가 만약에 못 간다면 반도체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약한 가운데 박스권 장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파악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나쁘지 않았죠.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보험적이구나, 경기 침체는 없다로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좀 달려가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시가 갭 두고 밀렸던 이 찝찝한 부분도 있었지만 종가상 일단은 상승 마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국내 증시 갭 상승 출발 이유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뭐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에서 SK 하이닉스의 6조 7천억을 넘냐 못 넘냐, 6조 이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즉 뭐 토탈에서 10조를 넘냐 못 넘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못 넘어버리면 이거 어닝 쇼크 소리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두드러 맞는 거고, 넘어주면 뭐 시장에서 우려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고 일부 반등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장중에는 사실 상승 종목 수가 1100개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종가 무렵에 이제 슬슬 밀렸죠. 금요일날 뭐가 있었냐, 10시 반에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금투세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의총에서 최고 지휘부에게 이제 결론을 넘긴다라는 말과 함께 뭐 찬송도 상당히 많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가의 상승 폭을 좀 둔화시키는 모습이 좀 있었다 정도이고요. 금요일날 기관이라든지 외국계에서 코스닥의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거의 몰빵 치다시피 돈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현재 제약바이오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추세 강화의 구간 속에서 이제 급등을 하냐 못하냐 이 차이로 봐야 되는데요. 몇몇 종목군들이죠.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몇몇 종목이에요. 소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부 재료가 있는 대장주 위주에서 상승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종목에 압축하든지 그 종목에서 단타를 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선택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재료 없고 빡빡 밑에 눌려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관심도 없고 안 볼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대장주 안에서 놀아야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의미 있는 매매를 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는 퐁당퐁당 장세가 연속되고 중간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슈, 중국의 경기 부양책,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및 금투세 관련 민주당 의총 등 이슈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초 2차 전지 금요일 한방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들 신고가를 만들어낸 게 저는 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켜주며 시장은 보험적 금리 인하였다라는 인식과 함께 시가 갭상승 출발 이후 다시 되돌리고 종가엔 다시 말아 올리는 흐름을 보이며 다우, S&P 신고가, 나스닥도 상승 마감됐는데요. 추세는 유지된 가운데 미국장은 AI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나스닥 생명은 약세, 반대로 국장은 바이오가 주도하고 AI는 약세.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시장 수급이 다르니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 시장이 원하니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일단은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어쩌고 한국이 어쩌고 이게 좀 안 맞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요. 금요일 금투세 관련 민주당 의총 반응은 코스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다 판단되고, 제약바이오 섹터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하게 된다면 추격은 참 부담스러워지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2차 전지를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재료가 뭐 반복적으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금요일 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무려 6, 7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20만원 올렸는데요. 주가가 지난번에 110만원 찍고 내려왔죠. 110만원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상당히 그렇게 크게 열려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플랫하게 가는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조정 구간에 알아서 바이넥스라든지 에스트팜이라든지 알아서 다 내려온다, 추격 매수 하지 말자, 반대하면 뭐 트레이딩하고 밑에서 산 사람 끌고 가고 떨어지면 보고, 지금 구간은 다 그래요. 리가캡 신고가 나왔지, 나머지는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이다. 주식시장은 저점 구간, 즉 8월 초에 매수해서 들고 있던 사람들, 8월 중간에 뭐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잘 매도했으면은 최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시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바닥 구간에서 있죠. 바닥 구간에서 8월달 저점에서 올라온 상승폭을 보세요. 주도주들은 이미 100%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50% 올라온 종목 있고, 기본적으로 20, 30%씩 올라왔어요. 그 구간에 뭐 저도 20%짜리 먹고, 20%짜리 먹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매도를 한 이후에는 당연히 시장이 어려워진 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도주라는 것들, 시장을 리드해서 끌고 왔던 대장주들도 가격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밀리겠죠. 그러면은 그 원티어 종목군들 밀릴 때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지는 종목군은 더 크게 밀려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막 더 급등하는 종목으로 추격 매수를 하다가 계좌는 박살이 낸다. 시장을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주간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의 렉자라 3억 가격 책정 등 반복된 이슈라서요. 이것도 그냥 트레이딩 영역에서 전부 다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대하제약과 바이오다인 이쪽이 강하게 올라오는데, 대하제약은 차트가 저는 이뻐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바이오다인도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은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된다. 내년 1분기에 재료가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슈랑 장기 공급 계약이 되어 있죠. 라이센스가 32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로슈에서 장비를 출시하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되는 거라, 조정받으면 충분히 밥을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2차전지 9월달 제일 좋은 섹터가 바로 2차전지였는데 재료가 계속되는 듯 합니다. 바닥 찍었고 이젠 추세 전환해서 움직이는데요. LG에너지솔루 좀 조정을 더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LG에너지솔루션에서 4680 배터리 원래는 8월달 양산이었는데 이게 밀려가지고 12월 달부터 양산이다 라는 말은 테슬라 뭐 승인 받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월요일날 이제 이쪽에서 움직일 텐데요. 이건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선 쪽도 차트 보면서, 조선 뭐 이런 쪽도 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별거 없고요. 영풍하고 고려아연 굉장히 뜨겁습니다. 고려아연 쪽은 매매는 못 하겠네요. 이제 해서도 안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도 해서도 안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1월물, 10월물은 선물로는 별론데 11월물 올라오면은 분할로 때려라. 분할로 때려라. 60만 원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냐 나중에. 그 뭐 이 관점에서 이제 분할로 들어가게 되면 매도로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뭐 70만 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11월 물이 어제 이제 장중 한때 뭐 69만 한 7천 원, 6천 원 그 언저리까지 갔었는데요. 뭐 70만 원 넘어가고 72만 원 뭐 이 정도 가면은 딱 때리기 좋은 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런 선물로 매매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해외 증시 차트 뭐 따로 볼 필요 없이 국내 지수만 좀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선 지지받고 5일선 11선 이평선 지지받고 올라오는데요. 이 구간에 저항이 좀 있죠. 이 저항을 뚫려면 산업 섹터가 움직여야 됩니다. 제약이 가든 2차 전지가 가든 반도체가 가든 아니면 다 같이 움직이든 가능성도 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잘 나오고 뭐 2차 전지 계속 달려주고 제약바이오 덜 빠지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박스권 상단을 800포인트 잡아놓고 가능성을 한번 봐봐야죠. 가능성 올라갈 수 있을지 가능성을 봐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는 않을 거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5만전자 5만 5천 원 이렇게 빠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설사 빠지더라도 삼성전자는 그 구간대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인버스 ETF 레버리지 왕창 잡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전부 다 추세가 살아날 걸로 예상을 해요.
추세가 살아날 걸로. 그래서 시총상위 뭐 코스피 종목군들 산업별로 좋은 쪽이 있잖아요. 지금 뭐 방산 센데 조선도 나쁘지 않고 2차전지도 매한가지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섹터 안에서 종목을 구분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좀 보면요, 참 안 좋아요. 삼성전자 저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삼성전자.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하나의 지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격이 과도하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 지금 하고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되고,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HBM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강세입니다. 그냥 SK 하이닉스 계속 이러한 박스권 흐름으로 가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PSK 홀딩스, 사실 금요일날 PSK 홀딩스를 사려고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사려고 했다가 매수를 안 하고 봤는데요.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지지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당장 엔비디아 서밋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 액침 냉각이죠. 매우 강세를 보이고 신고가 인바이기 때문에 차라리 액침 냉각 쪽에 GST를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오히려 GST가 더 가벼울 수도 있겠다.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들 2만원까지는 몰라도 이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 뭐 이 생각으로 한번 내일 봐볼 것 같습니다. GST 정도 봐야 되고, DI도 나쁘진 않아요. DI가 오히려 센데요. 지금 반도체 안에서 사실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애들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면 워낙 많이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쪽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소킷이죠. 소킷 테스트 소킷에서 ISC도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내려온다면 바보는 전략으로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놓고 보면요, 하나의 박스권으로 움직였죠. 이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잠깐 돌파하면은 휩소로 떨어져 버리고 하면서 21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당장 이제 내일 갭이 뜰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갭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게 되면 좀 한 단계 레벨업 하려고 하는 흐름도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맥스 45만원까지 움직일 수 있겠죠. 만약에 LG 엔솔이 매우 강하다,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TCC 스틸도 동반해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과거 얘가 올라갔던 거는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이 캔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뭐 저항 구간만 설정을 해놓고 보면 되겠죠. 이런 구간이 저항인데, 시가 갭을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갭을 들면 몇 프로야? 14%. 그러니까 뭐 4만원 넘는 구간에서 5에서 7% 정도 갭 들면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 파악하고 뭐 따라붙어도 해볼만 하겠다, 손절 잡고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자, 포스코홀딩스를 아주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장기 122평선 쭉 내려왔죠. 122평선이 쭉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추세가 드디어 바뀌었다라고 봐야죠. 그동안은 이 주봉상 보면 이 11이평선을 타고 올라오면 떨어지고, 또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저점을 이탈하면 이게 채널 매매를 본다면요, 저점을 이탈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저점을 이탈하죠. 그럼 올라오게 되면 저항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되기 때문에 또 맞고 떨어지는데, 여기서도 또 저점을 또 이탈해. 그러면 또 맞고, 그럼 여기서 여기 고점에 여기 이렇게 또 헤드앤숄더가 되잖아요. 또 그대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저점을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닥을 포홀도 드디어 잡았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철이 매도를 한다라고 했죠. 가지고 있는 그 매도가 매수 기회의 영역이고, 뭐 자금이 있으면은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이제는 서서히 잡아가면 되지 않나. 뭐 가격 뭐 디테일하게 뭐 제가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뭐 이걸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런 사이즈는
그러니까 천천히 사도 이제는 해볼 만하다. 과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작살나가지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여기까지 빠졌어. 여기에 바닥 잡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그럼 지금 여기서 바닥 잡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수도 있죠. 한번 올려놓고 쭉 뺐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지. 주가를요. 이렇게 한번 올려놓고 좀 뺐다가 하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50만 원까지는 간다. 이런 판단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생각을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도 드디어 저점을 매번 깨죠. 깨고 이번에는 깬 상태에서 일단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세를 못 넘는데 아직까지는 122평에 눌려 있는데 이 구간에서 방향을 잡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가 대장은 아니고요. 에코머티가 시장에서 대장인데 대장의 경우에는 뭐 밸류 여부 상관없이 더 강하게 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밀리게 된다면은 기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겠다 정도. 기준선 근처에서는 일단 분할로 잡아라. 에코앤드림 얘도 마찬가지 관점인데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하락할 때도 강하게 2번 정도 내려 꽂아 준다면은 그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종목을 바라볼 계획입니다. 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연 이틀 올라가면서 사실 또 이틀 만에 이 하락권을 다 돌려세웠습니다. 이때 매매하고 매매를 안 했는데요. 돌파로 좀 보고 매매를 안 했는데 이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전략은 2개. 돌파할 때 돌파 매수, 눌림의 지지 확인하고 매수. 이게 끝이다. 지금은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날아가면 쭉 갔다가 끝나는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는 많겠죠. 좋은 재료 무궁무진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상승의 각도가 가파라지는 그 구간에서 슈팅이 강하게 나와버리면은 단기에 이제 매도도 세게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우려된다 정도. 리가켄 바이오도 신고가 영역 또 들어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 습성을 가졌어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장대 방공 나온 이후에 좀 올라오면 또 두드러 맞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장대 항공 나오고 양봉 하나 뜨고 볼벤 맞으면은 두드러 맞고 이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추격 매수 금지.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좋아요. 흐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채널 흐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채널이었죠. 여기가 하나의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고점하고 고점을 이어가지고 보면 이런 자리들이 다 이 상당 추세선 고점이죠. 지금은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게 계속 나왔는데 이 추세 하단은 분명히 이건데 언더슈팅 추세선 안으로 들어갈기 일보 직전의 모습인 것 같다. 얘는 그나마 아직 상승의 이 임계점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는 좀 더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금요일날 Y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런 후발 종목에서도 시세가 약간씩 나오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얘도 이제 그 신규 상장을 했던 ADC 관련된 종목이고 라이센스 아웃도 얘도 상당히 많이 한 종목인데요. 다크호스로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대하제약이라는 종목이 이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종목인데요. 거래가 무지하게 터지는데 얘도 그 중국의 시판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한 개요. 그러면은 재료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 가고 지금 세론이 나왔는데 를 다시 올라치는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밀리더라도 이 시세를 유지하고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이 상단에서 계속 도치 캔들 만들면서 올라간다면 돌파해버릴 수도 있다. 예? 제약바이오 내에서 다크호스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비중 줄여놓고 한번 배팅해봐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대응을 해봐야 됩니다. 예?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금 굉장히 강한데요.
이렇게 이 추세를 돌파한 종목군들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의 이 추세대를 저점과 저점을 이어놓은 이 추세대가 여기서 새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상방 추세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붙여놓고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가는구나. 지금은 굉장히 급등 구간인데요. 급등 구간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흐름이 과거에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채널이 붕괴가 되는 시점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채널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구나. 채널에 의해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상단과 하단만 네, 잘 주의하면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추격 매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내년에 있을 재료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년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내년 2월 달에 SC 제형에 대한 FDA 승인 여부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나중에 많이 급락을 하더라도 그 재료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요, 지금 보유자 영역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좀 빠르고요. 금요일날 저는 매매한 종목이 거의 없어가지고 바이오다임만 이 구간에서 이 윗꼬리 돌파 보면서 분할 매수를 좀 나눠가지고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2%대 일부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윗꼬리에 팔고 눌려서 다시 사서 여기 근처에 다 팔고 나왔는데요. 바이오다인도 재료가 좋습니다. 재료가 좋아서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시간이 다 없어서 많은 종목을 못 하겠지만은 한국콜마도 지난번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주가에 들어간 거는 팔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떨어지면 얘도 채널 매매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구간들 빠지는지 보면서 추세 매매로 지금 대응을 할 것 같고, TNL이라는 종목이 님플 패치, 핀플 패치라고 하나요? 그 여드름 패치를 하는 회사인데 아마존 1위를 공급사가 지금 하고 있다. 히어로즈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인데 아마존 뷰티 1위를 해버리니까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돌파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고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조선 쪽에서는 STX 엔진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매매했나? 아직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빠지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대형주기 때문에 바로 안 간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흘러내린다면 쌍바닥 구간 언저리가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민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카페에서 가입하셔서 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좋습니다. 좀 있으면 또 기온이 또 상당히 내려갈 것 같은데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